네,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9월 12일 두 번째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화요일입니다. 선물없이 동시 만기 이제 이틀 정도 남았고, 시장에서 지수는 소폭 반등, 어제 해외 시장 같은 거 아침 방송 부분에도 코멘트 드렸던 것처럼 1% 정도의 상승, 허리케인 영향이 생각보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좀 빨리 완화되는 모습에 시장이 본연의 장세 부분들로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 차별화가 엄청 심하죠. 차별화예요. 대형주 쪽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장중에 보면 전기전자 쪽은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에,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선물없이 동시 만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파생 쪽에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인다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총알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좀 드렸죠. 총알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거래소 쪽에 작은 부분들을 좀 집중하는,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전기전자 쪽을 기관이 일부 받고, 그 다음에 고르게 어떤 섹터별로 오늘 같은 경우는 철강주들이 받는 부분들이 좀 두드러졌죠. 특히 세아제강이라든지 현대 BNG 스틸, 그래서 니켈 관련된 종목군하고 인프라 건설 관련된 철강주들이 조금 반등 폭 자체를 좀 강하게 키우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부분 중에 지금 장세 부분들은 업종군별로 종목군별로 모멘텀 장세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외국인들의 코스닥을 아주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러블러브. 매수 강도를 상향을 좀 시켰고, 거의 지금 오늘 장중에 외국인의 코스닥 매수가 700억 정도, 선물없이 동시 만기를 앞두고 코스닥의 현물 매수, 저가 매수 부분들을 집중하는 모습, 우리가 이제 보실 때 코스닥에 여러분들 이번에 630포인트에서 코스닥 레버리지를 관심권 두셔도 된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코스닥의 관심권을 둘 부분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린다 하면, 첫 번째 실적 관련된 부분들의 우상향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미국의 나스닥 상승 부분들, IT 전기전자 쪽의 IT의 상승률 부분들을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쪽, 특히 헬스케어 쪽이 나스닥의 상승률 부분들을 앞질렀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바이오 쪽, 제약이라든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코스닥의 어떤 저점에서 1차 상승을 이끄는 원동력 부분들이었다면,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확산이 될 때도 보면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자체가 백그라운드가 되는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하게 반등 부분들을 해줍니다. 아침에 이제 뉴스 브리핑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면서 이걸 얘기를 드렸어요.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죠. 중국도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디젤차 내연기관 부분들이 이제 20년 정도 후에는 이제 완벽하게 시장에서 소멸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지금 중국, 유럽 쪽에서 지금 유럽 쪽은 이미 코멘트를 마무리를 했고, 중국까지 이제 진출하게 되면 전기차, 그러니까 다음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시장 부분들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 쪽에 대한 강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현대차가 지금 수소차, 그리고 BMW라든지 이런 벤츠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쪽에서도 보면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의 경쟁력 부분들, 한번 충전하면 한 500km 이상 정도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전 인프라만, 전기차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충전 인프라만 잘 구축이 된다 하면 500km 정도의 어떤 주행거리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 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부터 양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얘기를 드렸어요. 일진다이아, GMB 코리아.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거의 오늘 30% 가까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모멘텀 분석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지금 장세 특성이 이렇게 상당히 지수는 별로 그렇게 순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전체 지수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되는 시장이 아니라 어떤 수급이,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시장에서 주목받을 이슈가 있다면 좀 흩어져 있는 수급이 거기에 좀 몰리죠. 몰리다 보니까
상승폭이라든지 상승 강도 부분도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상승 각도 부분들을 키우는 그런 장세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급등, GMB 코리아도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 이상의 급등 부분들을 이끌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섹터 부분들이 고르게 순환매 파동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3D 랜드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어요. 3D 랜드 관련된 부분. 어차피 지금 물론 그 SK 하이닉스 관련된 부분에서 도시바 인수 에서 지금 뭐 혼조세죠. W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애플이 웨스턴 디지털 쪽에 붙고 이쪽 한미일 연합 같은 경우에는 벤키베탈 쪽에서 추가 금액 부분들 배팅을 하면서 아직 그거에 대한 결과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도시바 인수의 SK 하이닉스가 한미일 쪽으로 좀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특허권이라든지 이 기반 시설 부분에서 D램에 이어서 물론 이제 지배권까지는 아니겠지만 D램에 의해서 가격 정정력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 합니다. 그래서 3D 랜드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이어서 3D 랜드 투자 확대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아시다시피 SSD 시장 부분들은 아직 물론 PC 쪽으로 많이 활용화되긴 되겠지만 본격적인 시장의 확대 부분들은 서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서버 쪽 시장이 이제 향후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 조금 시장이 좀 커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 1이라면 향후에 서버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 가면 거의 100까지 늘어나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하더라도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은 거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향후에는 어마어마하게 이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IoT,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5G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될 경우에는 이 서버 쪽에 클라우딩 관련된 부분들과 확대가 되면 그쪽 시장에 대한 포석이 SK 하이닉스가 지금 도시바 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팅하면서 그 3D 랜드라든지 이쪽 비메모리 다양한 산업군종의 경쟁력 부분들을 좀 빠르게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 부분들에 대한 상상 스토리 부분들이 그려주고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방송 부분만 잘 들으셨던 분들도 보면 일진다이아라든지 GMB 코리아 10%, 30% 정도의 상승 부분들을 채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바이오, 이 모멘텀 장세이고, 오늘 이제 장 마무리가 되면 아이폰 차기 모델 부분들이 좀 나오죠. 차기 모델 부분들이 나오는데, 오늘 오후장에 아이폰 관련된 여기 이제 새로운 기술 부분들이 안면 인식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AR, VR 여기에 대한 듀얼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걸 이용하는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미 컨센서스 부분 형성이 됐죠. 그 관련주들 한 종목 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한 2, 3주간 주가를 누르더니 오늘 오후장에 탁 치고 올렸어요. 그래서 내일 이 종목의 반등 부분 한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 차기 모델 관련된 오늘 LG이노텍이라 이런 종목군도 움직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VR하고 AR, 특히 AR 관련된 부분들은 VR보다 시장 자체가 좀 큽니다. 그래서 듀얼 카메라의 어떤 성능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아웃포커스라든지 촬영 기술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혁신이 일어났다 하기는 물론 전에 듀얼 카메라가 아니라 하나의 초점 부분도 할 때보다는 분명히 성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사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광각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듀얼 카메라를 쓰면서 이렇게 원근감, 깊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분석 부분이 됐을 때의 시장의 확산 부분들은 기존의 카메라보다는 상당히 점프하는 다양한 산업군의 접근 부분들이 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아이폰의 기술 다 지금 100만원 넘는 가격이죠. V30만 90만원대이고 노트 8
하고 그다음 아이폰 모델 같은 경우에 보면 업그레이드 좀 시키는 게 가격이 이제 100만 원 이상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아이폰 모델이 이제 물론 출시가 되긴 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OLED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삼성에서 독점 공급 부분들을 좀 하기 때문에 독점 공급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디 쪽에서 부품 수급 관련된 부품의 조달이 있죠. 부품 조달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구심을 좀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출시가 되고 기술력 관련된 새로운 기술 관련된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이고 양산 관련된 부분들의 진행에 따라서 그 독점하고 있는 OLED가 삼성 쪽인데 삼성에서 그 일본의 기기부로 증착기기인가요? 그걸 다 구매를 해버리는 바람에 LG 쪽이 지금 드라이버를 좀 성급하게 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2018년, 2019년도까지 생산될 제품을 다 사버렸기 때문에 조만간 이 삼성의 독점 공급 부분들은 좀 깨질 가능성 자체가 크고 LG 쪽으로 공급 확대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면 이제 선물오심 동시 만기인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종목 모멘텀 장세의 종목군들을 계속 접근하시고 지수보다는 종목과 업종에 포커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 부분들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 드리면서 9월 10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외국인 코스닥의 매수 강도 부분들을 상향을 하고 있고 주력 흐름 부분들은 어디 쪽에서 여러분들 순환매 파동 부분들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포커스 하시면서 매매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 드리면서 9월 12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두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친구 공유하기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추후에 또 추가 방송 부분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보내십시오.